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유동성이 참 작은 시장입니다. 이제는 실적 기대감에 움직이는 장세도 지나가고요. 모멘텀 투자만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불씨가 금방금방 꺼지고 있습니다. 참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IT 투톱의 강세로 지수가 방어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쪽 이렇게 좀 살아나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반도체 레거시와 달리 또 소부장 쪽, 후공정 장비 쪽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의 급락과 함께 요즘 좀 지지부진한 장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반도체 업황이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마트머니 박성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3, 4분기에 반도체 잘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 반도체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네. 것이 3분기부터 강세론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 지난 4분기라든지 1분기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대형주들의 강세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로 저는 전환이 될 거다.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한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기술주들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뭐냐면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일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주주총회도 같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일정들을 토대로 엔비디아가 우선 대장주로서 주가 반전을 조금 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약세가 크게 나온 것 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나름 괜찮았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수급이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들로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캐스천 마크를 오늘 좀 달아주게 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재료들은 앞에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연속성이 나와주는지 여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체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 데이터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성장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둔화가 되느냐, 둔화가 되는 것이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연준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물가지표죠. PCE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네.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준에서 주목을 하는 만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에서 기추가 주목이 될 건데 예상치에 저는 부합을 할 거다라고 보지만 그 밑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GDP도 성장률이 살짝 꺾이는 상황에서 물가 데이터도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로 되게 낮아 있어요. 근데 이게 4.0%대로 떨어질 수가 있고 9월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좀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저도 높게 보여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럽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를 들어 CME 패드워치 기준
8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의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출주에 쏠려 있는 이 수급들이 기술주로 다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D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승 하락 종목 수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양시장 모두 다 7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과대 낙폭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노이즈가 연속적일지언정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상반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3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명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오늘 관심 종목 2종목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보다는 아무래도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방송 말미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공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서 우리 전문가님이 살짝 또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또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강달러 현상.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픽 종목으로 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도 굉장히 또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이 수출주에 붙은 모멘텀이 기술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리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규 매수는 지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양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미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한 달이 조금 더 넘었죠. 한 달 넘었지만 단기간 안에 100%가 넘는 수익이 났어요. 114% 수익을 조금 기록을 해준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돌아서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화장품 수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5,000원이 이탈을 했었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2차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조금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게 달성이 돼서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우상향 시세가 나왔을 경우는 6만 원을 세게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라운드 피겨 지점인 6만 5천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4만 5천 원이 이탈했을 때 전량 수익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차, 3차, 4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이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제가 이게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쭉 옆자리를 기다가 녹색 기둥 표시가 가운데 하나 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제 기법에서 말하는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입니다.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제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제가 항상 관심주로 가지고 와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후에는 급등의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저렇게 녹색 기둥으로 표시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매집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매집 흐름들 이후에는 뉴스를 동반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집 흐름에서 제가 잘 제시를 드려가지고 단기간 안에 이렇게 114%가 넘는 시세를 기록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신다면은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뒤에서 상세하게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배우기 전에 더 상세하게 PDF 파일로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방송 공략주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114.51% 지금 매수가를 28,250원으로 주셨는데 지금 시세가 6만 원대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박성재 전문가님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해안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 HTS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여기 LX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21만 원이고요. 35%요. 21만 원에 35%요. 네. 네, 비중도 꽤나 있으신데 지금 네. 매수가 회복을 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얼마까지 가려나 해가지고. 목표가 제일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요 종목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시세를 나오실 때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우선 지금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인 거는 아시죠, 시청자님? 네, 네. 예, 한번 제가 화면을 잘 보시면서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사의 어떤 그 매출 구조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전력 쪽에서 고압기기, 전압기기 이런 배전반 관련된 매출이 79%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보시면 49기, 그러니까 2022년도 때는 79%였던 게 작년에는 86%, 그리고 올해 1분기는 8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어떤 전력망 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배경 설명을 살짝 드려보자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올해 1월까지도요. 그 한파가 조금 심했습니다. 한파가 심해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마자 어떤 뉴스들이 떴어요? 정전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 내에서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자체만 놓고 봐도 사실 교체 주기 시점에 다가온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뭐가 지금 뜨고 있어요? AI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만 해도 그 애플에서 대만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떴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많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 상황이죠. 점유율이 최근에 6%에서 9%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도 어떤 보면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1년 어떤 전력 소비량을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채굴에 대한 전력 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이 당장 내년부터 쇼티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매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60일선을 기점으로 조정이 나와서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추세단에서는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성장 각도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전혀 이제 시가총액이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고점인 24만 4천 원을 넘어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분기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충분하게 비중을 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보고 제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안에 도달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30만 원까지 한번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아, 그럼 선생님 그러면 예. 그냥 30만 원 될 때까지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냥 비중 더 하지 말고 그냥 예, 기다렸다가 비중은- 30만 원 정도 해서. 예, 비중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더 비중을 아, 네. 실어내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네. 매수가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매수가 바로 밑단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네. 한번 조금 편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아, 그럼- 조금 설명을 좀 네, 마무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그럼 만약에 30만 원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3분기 안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조금 느긋하게 네.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기간 조정이 네. 조금 나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4분기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S 일렉트릭 전력 관련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홀딩하시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NF요. LNF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원에 30%요. 22만 원에 30%.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2차 전지 뭐 좋다더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 향후 전망하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주시죠. 네, 조금 매수를 하신 지 상당히 조금 오래되신 것 같아요. 거의 1년 네, 가까이 맞아요.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미쓰비시 관련된 악재가 뜨면서 최근에 좀 단기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극재 기술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되게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이런 그룹주들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해소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치명적이었었던 부분이 고객사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번 조정기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회사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해결이 되고 고객사의 어쨌든 다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LNF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대세 흐름을 조금 잡아오는 시점이 언제 지점이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이제 소재주들, 2차 전지 대형주들 소재주들이라든지 어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치, 작년에 기대를 했었던 이 기대치만큼을 실적을 조금 부합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간 조정으로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LNF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올해는 적자를 기록을 하겠지만 내년부터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퀀텀 점프 실적 성장을 이룩해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나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자리를 기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단가까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감히 유추해서 조금 드려보자면 저는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조금 내가 비중 여유가 좀 잘 안 된다, 지금 비중 여유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21선까지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절반 정도를 조금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올해 3분기, 4분기에 올 시장의 주역들을 잘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많이 현금을 챙겨놨다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런 어떤 양극재 소재 기업들은요. 거래량이 살살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이 지점 고점이 34만 9,500원 위로 한번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비중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절반 정리를 보시고 비중 여유가 되고 나는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년 하반기 뒤까지도 한번 조금 우리가 길게 지켜보고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또 전략자 주셨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고영요. 고영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500원에 12%. 18,500원에 12%요. 이 종목이 계속 지금 뭐 2달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모양새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요 추가 매수를 좀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예, 시간 좀 추가 이유는 매수. 있는데. 네네. 전문가님, 요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디서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시청자님께서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 그 상단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단가를 보면 추가 매수를 충분히 조금 노려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얼추 좀 드려보자면 저는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HBM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모멘텀을 잘 받아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3분기, 4분기 때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만 고영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사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성장 포텐셜 대비해서는 너무 아웃퍼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000원이 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10,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회사 악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리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거래량이 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사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의 어떤 2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3분기에 있을 거잖아요. 실적 발표가 다가오게 됐을 때 혹은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살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요. 다시 한번 서서히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종가가 수렴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때 올해 3분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차라리 지금 현재 매수하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놓고 목표 주가를 2만 원 위로 한번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바닥을 짚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추세 이탈을 하면서 10,000원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회사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원 위까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지지선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 정도 동반되면은 지금 그때가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나오는 것을 5배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하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연속 그런 형태의 흐름이 지속될 때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주가도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영 지금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21선 위에서 좀 거래량이 동반될 때 5배 정도를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강원 칩스 가온 칩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4,500에 50%. 94,500원에 50%요. 네. 아이고, 비중이 50% 되시는데 지금 오늘 종가 상황으로는 69,300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좀 SOS 요청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그 반도체에 강세 시장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고점에 물려 계신 시청자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네. 되게 대다수 같은 비슷한 위치에 다 물려 계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이제 시청자님 상담해드릴 때와 조금 비슷한 솔루션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같이 좀 참고를 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3분기 네. 때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 디바이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좀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모멘텀 또 이제 AI 모멘텀을 3분기 때는 충분히 받아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제 1년 평균 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63,000원의 위치에 있어요. 이 63,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됐을 때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우상향이 상향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 가격을 깨게 됐었을 때는 투매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6년도 컨센서스를 보게 됐었을 때는 영업이익 3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올해 내년을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아웃퍼폼이 정말 크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이 밸류보다 상당히 조금 앞서가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41선이 깨졌을 때는 사실상 조금 너무 타격이 크실지언정 조금 정리를 다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권장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기는 힘들어 보여요. 다만 지금 21선 대비 마이너스 15% 단기 과대 낙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21선 위치가 오게 됐었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8만 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절반을 줄여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3분기에 이제 AI 모멘텀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나머지 비중을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10만 원 위로 노려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비중 꽤 크시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절반을 정리하고 이후에 또 3분기 AI 모멘텀 돌아왔을 때 평단을 좀 낮춰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10만 원 목표가로 보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들어와서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13만 5천 원에 2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탈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근데 요 종목 한 6월 초쯤에 좀 다시 가나 했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도 7월 달에는 탈출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네. 업종 흐름 분위기를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2대 주주의 블록딜 여파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2차 전지 업종이 조금 가려다가 단기 랠리를 더 뽑아내려다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현저히 무조건 환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오게 됐었을 때는 미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작년 3분기부터 약세를 보여왔었던 2차 전지 기업들은 반대로 너무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면서 시총 비중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온 것은 좋았는데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좀 프랑스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바람에 금리 인하 가시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단기 랠리가 조금 꺾여지는 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앞서서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PCE 지표에서 예를 들어 물가 데이터가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거나 만약에 부합치에서 약간 0.1% 조금 꺾이는 상황이 오게 됐었을 때는 지금 이제 물가 데이터가 작년부터 쭉 떨어지다가 멈췄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방을 보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약세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달러가 약세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단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기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반등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비중 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년까지 조금 가져가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개별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의 큰 퀀텀 점프는 아마 내후년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아마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바닥이 잡힐 것 같고요.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26년도, 27년도까지 지켜본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들고 가보셔도 된다. 다만 비중 여유가 없고 나는 좀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번 랠리에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위로 좀 올라갔었을 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 단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아주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뒤에는 저희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 켜신 뒤에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가까이에 기본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보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 또는 혹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의 대표 수익 종목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114.51%. 과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으셨을까 저희가 살짝 또 힌트를 들어봤는데 이 스마트머니 기법 과연 어떤 기법일까요, 전문가님? 예,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사전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2분기 때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이 사실상 화장품주들의 대장주들의 저점을 거의 다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면 3분기입니다. 3분기 때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미리미리 저점에서 사전 선취매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 시간에 꼭 잘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가 뭐예요? 똑똑한 돈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을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 이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유형의 흐름들, 매집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통계를 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이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서 포착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같은 이런 기술적 기법,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매크로 변수. 시장 변수죠. 그리고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잡아내고 같이 매수에 따라붙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뉴스로 제공되기 전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나한테 내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보와 재료들을 찾아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보와 재료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의 모멘텀이 다 긴 것은 아니에요.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실 매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분석한 이 정보와 재료를 기반해서 분석한 이 모멘텀이 길 것이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이제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내용들, 모멘텀이 시작하기도 전에 포착된 이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다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해버리면 수익 매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매매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매매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우선 매수 포인트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매수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는 3가지 정도만 나와 있어요. 제가 구두로 4번째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일봉 차트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된 날이 있어요. 이게 캔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매수하는 방법은 조정 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된 날 지점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그런 기회의 비용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준봉이 나온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당일에 이 기준봉 고가를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는 유형은 마지막 이 4번째 유형인데요. 제가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 이후에 물량 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캔들이 커질 때 이때를 매집 단계라고 하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을 때를 급등 단계라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포착이 나오고 거래량들이 늘어나니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후에 실적 발표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매집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자, 손실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을 잔뜩 챙겨 놓은 상황에서 손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마이너스 40%, 50%까지 끌고 갔을 때 손절을 해버리게 됐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벌어놨었던 거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손실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좋은 것을 보고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산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와요. 좋은데 왜 조정이 나오지? 좋은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고자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결국에 이렇게 조정이 오래 나오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죠. 그죠? 그럼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심리 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계좌에 살짝 들어와요. 그러면은 매도 버튼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데 수익은 짧게 챙기는 되게 안 좋은 매매 어떤 포지션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포착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 이탈해봤자 손실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수익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수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었던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화장품주 중에 하나 더 리뷰 종목을 한번 예시 종목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실리콘2예요. 실리콘2. 화장품주 대장주고요. 매출액이 1,499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근데 이것이요. 22년도의 총 매출액과 비슷해요. 그리고 22년도 총 매출의 50%가 1분기 안에 나온 겁니다.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실적 집계를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적 집계를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 내부 관계자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주포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자, 주포들은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포라고 한다.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자,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적 발표일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제가 화살표 표시해놨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2월 21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입니다. 자, 포착일은 뭐예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포착일로부터 실적 발표일 이전에 터진 이 거래량들, 늘어난 거래량들,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주포들이 매수를 할 때 사전 선침매를 우리가 같이 따라 붙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배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신호 등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청만 다 해주신다면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은 짧게 또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고안해온 노하우를 담고 담아서 만든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의 HTS상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포착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박성재 전문가님의 강의를 다시 보기 하시거나 혹은 전략에 대한 자세한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박성재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세 자릿수 또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도 두 가지 업종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 주식입니다. 자, 쿠키런 원톨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금 우선 게임 업종 잘 봐야 되는 게요.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대기가 되어 있고요. 3N이라고 불리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의 이런 굵직한 게임 기업들의
이제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대형 업종들이, 대형 종목들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실적 업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올해 2분기 때 화장품주들의 강세처럼 이런 게임 업종들의 전체적인 강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쿠키런 쪽에서 매출 비중이 97%가 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쿠키런이 중요한데 쿠키런의 모험의 탑이 언제 출시가 돼요?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출시가 되는데 이미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벌써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럼 흥행 수표가 보장이 된 거냐? 그건 아니겠죠. 최근에 열린 이 CBT에서 참여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6점 만점에 5.2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 예약도 200만 명이에요. 나오게 됐었을 때 실적 업사이드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해 12월에 중국에 진출했었던 이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도 하자마자 현지에서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8위에 올랐어요. 글로벌 출시입니다. 중국 시장에도 같이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32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내년에는 1, 2, 3, 4분기 모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거의 800억 가까이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머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6월 17일에 포착이 됐네요.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어때요? 비교를 해보시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포착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가 등장하면서 흥행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내일 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5,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현 이화예요.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특히 이 시트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IPO를 합니다. 실제로 이 IPO 관련된 예비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동사랑 그 무슨 상관이냐? 현대차가 또 주요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동사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고로 많았을 때가 인도 쪽에서 매출이 19.6%, 그리고 지금도 15.18% 등 높은 이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50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타밀나두주의 크리시 나가리,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현지 생산을 위한 이제 선제적 투자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실적이 괜찮죠. 현대기아가 분기마다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양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번 실적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동사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매년마다 성장을 합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해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인도법인 쪽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되게 합리적이게 조금 다 잘 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요.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보통 PER 기준으로 7배에서 10배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포워드 기준이긴 하지만 3.11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PBR도 0.56이죠. 그래서 이 PBR 같은 경우도 1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PBR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이 BPS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36,000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아직 2만 원대예요. 아직 2만 원대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23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 이후에는 거래량이 안 늘어나다가 포착 이 종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이 포착일 고가를 돌파할 때죠. 돌파하면서 뭐가 늘어나요? 지금 평상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제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내일 시가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는 스마트머니 기법. 지금 두 가지 포착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현 이화 그리고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시는 실시간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로 박성재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